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썩 좋지는 못합니다. 최근 이틀 동안 바닥으로부터 코스닥 기준으로 해서 5%나 상승을 보이면서 굉장히 또 반등을 빠르게 해주는 것 아니냐라는 좀 착각을 계속해서 해 오셨을 텐데,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하락 추세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 하락이 진행 중이다. 그래서 순간순간 잠깐 보이는 저런 반등폭에 너무 크게 흔들리지 마라 라고 말씀을 좀 드려왔고요. 자, 어쨌든 그러는 와중에 시장 분위기도 좋지 않은데 현대차도 최근에 코나의 화재 이슈에 대해서 지금 또 오늘 어느 정도 결과값이 나와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기사 같이 보면서 제 개인적인 의견, 우리는 결국에 이제 현대차 결과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로서 이거를 어떻게 주가에 반영이 될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이 주식을 평가를 해야 되겠느냐, 어떤 판단을 해야 될까죠? 그래서 가장 쉽게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차의 일봉 차트입니다. 우리 충당금 이슈 나왔을 때, 그쵸? 개파락 이후에 보합권으로 결국 마감을 해주면서 아주 강하게 끌어올렸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충당금 이슈가 과연 악재일까 호재일까, 그래서 사실 뭐 반반 하긴 했지만 그래도 차라리 매를 빨리 맞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괜찮다라는 평가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뭐 한 번에 또 바로 진짜 엄청난 지출이 일어나거나 손해를 입는 상황이 아닌, 재무적으로는 우선 물론 적자를 면치 못한 상황이 되었어도 이 충당금은 축적해놨다가 추후에 이제 품질 보증 관련해서 좀 계속 사용될 수 있는 금액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현대차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약간의 해치성, 그쵸? 그런 이제 자금들이라서 뭐 크게 부정적으로 보고 싶진 않았고, 그 또한 시장에서도 똑같이 평가를 해주다 보니까 오히려 개파락 이후에 장대 양봉으로서 마감을 해주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장이 계속 지금 조정받고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저점을 들어 올리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국면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장이 지금 연이어 좋지 못한 상황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살펴볼 필요는 있는데, 자, 일단은 오늘 코나 관련된 기사가 떴습니다. 자, 보시면 현대차 미국에는 코나 화재 소프트웨어 결함 가능성 인정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자세히 보시면요, 배터리의 문제일 것이다 라고 좀 주장을 해왔었어요, 계속. 그쵸? 그래서 국내에서 현대차는 LG화학이 제작한 배터리 셀이 문제라고 주장해 왔다. 좀 키워드릴까요? 자, 이렇게 좀 키워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장이 왔다. 그러면서 뭐 어디에 이렇게 제출된 리콜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현대차는 결함을 설명하는 항목에 리콜 대상 차량의 고전압 배터리 시스템은 리튬 이온 배터리 셀 내부 손상 결함이 있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 제어 소프트웨어와 같은 정기적 결함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리튬 이온 배터리 완충 후 합선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적었대요. 그래서 이 코나 일렉트릭에 탑재된 배터리 관리 시스템은 현대차에서 직접 설계를 하고 현대 캐피코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배터리 쪽에 이제 결함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런 손해 부분에 대해서 뭐 리콜을 하고 또 이런 비용 처리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나눌 때 아무래도 현대차 쪽으로 무게가 더 실릴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것 또한 충당금으로 처리가 될 것인지 뭔지 이런 건 아직 정확하게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확인을 더 해봐야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당장에 이제 배터리 하나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라고 뭐 계속 이야기를 해오고, LG화학하고 또 서로 이렇게 반박하는, 그쵸? 그런 의견들을 내놓으면서 그렇게 좀 시간을 보내왔었습니다. 자, 어쨌든 처음에 미국에서도 배터리 셀만 원인으로 지목을 했었는데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식으로 문제를 제기했었다. 이러면서 배터리 관리 시스템 얘기가 좀 들어가면서 그쪽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면서 오히려 미국 쪽에서는 약간 이런 거를 조금 거의 인정하는 듯한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문제가 될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다. 그러니까 매 맞을 게 두려워서 조금 미리 지금 그러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그러면 이 주식, 우리는 결국에 지금 물론 기업 걱정을 해야 되는 입장은 맞는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이 현대차의 앞으로의 주가 동향이 지금 궁금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진짜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면요, 솔직하게 편안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 시장 참여자들, 현대차의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많은 투자자들은 어떤 판단을 하냐? 결국에 다수결의 원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다수가 이걸 부정적으로 본다? 그러면 결국에 주가는 하락을 하겠죠. 그럼 우리는 거기에 맞게 어쩔 수 없이 비중을 덜어내든 뭐 그냥 뭐 가져가실 분들은 가져가시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주가라는 걸로 최종적인 결과값이 우리한테 와요. 결과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주가에 대한 그런 시세적인 부분으로 우리는 원하는 걸 얻게 되는 건데,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어떻게 녹아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딱 시장 정도만큼만 조정을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간단하게 시장 코멘트를 조금만 드리면요, 우리 일단은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도 지금 최근 이틀 동안 좀 뭐 어느 정도 이제 양봉을 띄워주면서 버티는 듯한 모습.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거는 뭐 완전 이제 반등 시작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정도로의 강한 반등인데, 바닥으로부터 대비해서 종가까지 거의 5% 정도의 반등을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수급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어요. 저는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보고 있는 이런 부정적인 의견들이 한 번에 다 깨부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수급적인 부분이라든지 의미가 있는 뭔가가 있다라고 하면 저도 제 의견을 낮출 겁니다. 내릴 거예요. 저도 꼬리 내리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라고 봐요. 아직은 그럴 만한 이슈가 없어요. 800포인트를 어거지로 지금 좀 뭐랄까요, 지켜내려는 그런 모습은 좀 보이지만, 오늘 이 수많은 이 개인들의 이 자금이 과연 무슨 목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에는요, 최근 하락장에서 기관 금투 투신 쪽 연기금까지 해서 이쪽 거래원들이, 이쪽 주체들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주축으로 해놓고 나머지 종목들 차익 실현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결과적으로 코스피까지 무너져 버린다라고 하면, 코스닥은 물론 더 많이 내려앉았지만 코스피까지 무너진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증시에 당장이라도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개인들이 또 투매에 동참을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투매가 아닌 좀 여유롭게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기관계 쪽은 오히려 이렇게 약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주축으로 해놓고 오히려 해지식으로 축으로 해놓은 다음에 그들이 원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지금 대주주 양도세 이전에 먼저 발을 다 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같은 경우에 어때요? 오늘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로 지금 대형주들 위주로 해가지고 또 매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식으로 약간 눈속임 비슷하게 시각적인 효과와 실질적으로 자기들의 자금력 이렇게 좀 믹스를 잘 해서 결국에 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계속 빼돌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벌써 다 턴 거예요. 이제 마지막 뭐 남아있는 것까지 주머니 다 털어낸 거예요. 지금 그들은. 그러는 와중에 개인들은 또 담고 있습니다. 아니 대주주 양도세에 걸릴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양도세 물량만 해도 지금 거의 9조 원 정도 남아있고, 그 다음에 신용 때문에 반대 매매가 지금 4분기 들어서부터 10월 26일 기준까지 했을 때도 꽤 많은 금액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금액들이 결국에 앞으로 만약에 반대 매매 우려가 더 커진다라고 하면은 반대 매매 출회 가능성의 물량만 해도 1조 원이 넘습니다. 대략적으로 개인들이 시장이 급변할 때 토해낼 만한 그런 자금력이 약 10조 가까이는 지금 총알이 대기 중인 거예요. 쏟아질 수 있는 총알이 10조 원 규모로 대기 중인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우리 메이저 주체들이 어떤 시장의 축을 딱 자리를 잡아주는 게 아닌 이상은 지금 저는 솔직히 긍정적으로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외국인은 그동안 탈탈 털어가기만 했는데 오늘 진짜 먼지까지도 싹 다 털어가려는 건지, 그렇죠? 선물 시장, 현물 시장을 같이 동반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빨간불 좀 띄우는 종목이 있다라고 해도, 혹은 뭐 시장이 양봉을 띈다라고 해서 그거에 의미 부여를 하지 마라. 주식은 미술이 아니고 수학입니다. 수학. 그래서 수학이고 경제예요. 과목이 미술 과목이 아니라 수학 경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회원님들께도 항상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주식을 미술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파란불 빨간불에 내가 막 감정이 휘둘려서는 안 된다.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된다. 수치상으로. 그렇죠? 그래서 회원님들께 많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어쨌든 현대차 지금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 2%대의 조정은 일단은 시장 정도의 영향이다라고 봅니다. 사실 뭐 차트적으로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 이평선 지지받는 그림을 저는 굉장히 신뢰를 좀 하는 편이긴 해요. 근데 이제 오늘 바로 개파락을 해버린 게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데, 하루 이틀 내에 5일선을 다시 회복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처질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어차피 시장에 대한 영향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어차피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뭐 가져가도 좋을 종목이지만, 이왕 우리가 만약에 혹시나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큰 조정폭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일시적으로 비중을 좀 덜어놓고 다시 또 밑에서 편입하고, 이런 게 오히려 또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일부 해봅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판단이신 거고요. 자, 어쨌든 지금 같은 시장은 또 놀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계속해서 접근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제일약품 같은 경우에 최근에도 추천을 해드렸는데 솔직히 이 종목 어제 우리가 6만원 정도에서 상한가가 61,100원인데 6만원 위에서 다 전량 매도는 했었어요. 그리고 하루 이틀 뒤에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자 라고 일단 이야기를 해놨는데 오후장 들어서 갑자기 또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또 뭐 화이자 쪽 해서 뭔가 좀 내용이 좀 약한 내용이긴 한데 그냥 묶어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날아가 버려서 이 종목 그냥 버려야 될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저희 현대공업을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현대공업 보시면 이 거래 터진 날 거래 대금 자체가 굉장합니다. 거의 지금 4천억 원 가까이가 터졌는데 그러면서 현재 매물대가 많은 9천원에서 뭐 대략적으로 9,500원 사이 이런 범위 내만 충분히 좀 어느 정도 지지를 해준다면 앞으로 한 번 더 갈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앞전 고점까지 11,000원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단가부터 해도 10% 이상의 수익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력도도 충분하다. 그렇게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SB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테마적인 부분들도 끼고는 있지만 그쪽 부분도 나쁘진 않고요. 그 다음에 이날 10월 23일 날 같은 경우에도 거래대금이 9,500억 가까이나 터졌습니다. 굉장한 많은 거래가 터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의미가 뭔지는 뭐 여러분들이 추후에 또 공부를 해보시면 되겠지만 어쨌든 유입된 힘 대비해서 이탈된 힘이 없으면서 반납과 윗꼬리의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어느 정도 선에서 바닥을 다져주면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단가도 편입을 해도 된다. 대신에 7,000원 정도만 손절 잡고 대응하셔라. 이러면은 단기적으로도 리스크가 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SB 인베스트먼트 한번 같이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KLS는 오늘 못 가면 내일 정도에 한번 5일선 접근하면서 2,700원 부근에 한번 접근하면서 또 반등도 노려봐도 되지 않겠나. 역시나 거래가 실리고 들어오면서 중간중간에 지금 그쵸? 그 다음에 오늘도 만약에 십자형으로 마감을 한다라고 하면은 상승 세십자형으로 해서 아마 또 바로 반등을 보여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지형 캔들로 마감을 하면 내일 도지형 캔들을 만드느냐 혹은 내일 어쨌든 시가가 위에서 찍히느냐 내일 시가가 갭상승으로 단 1, 2%라도 갭상승으로 시작해주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여러 가지 또 패턴들이 만들어질 것 같으니까 아무튼 뭐 현대공업 KL넷, SB 인베스트먼트 이런 종목들 한번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전부 다 단타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한 3, 4%대에서는 손절을 절대적으로 지켜주셔야 됩니다. 자, 이래서 지금은 뭐 시장에 대한 변동성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최대한 어쨌든 수익이 나면 나는 대로 걷어가는 전략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제일약품 뭐 12%대 뭐 이렇게 짜잘한 것도 계속 우리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건 챙겨가자. 요런 전략. KL넷 어제 접근했다가 이제 반 팔고 나머지 물량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어제 제일약품 상한가 갔을 때 이제 제일약품이거든요. 요 지금 인증 자체가. 그래서 어제 28%까지도 뭐 수익 챙기신 분들도 있으시고 제일약품 10% 가까이 뭐 이렇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어쨌든 접근을 좀 하신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틀 전에는 3일 전인가요? 이틀 전인가요? 대성파인텍이랑 SY도 우리 상한가 접근을 해서 그쵸? 대성파인텍, SY 이틀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 그쵸? 이틀 전이었던 것 같아요. 고양이가 웁니다. 자, 어쨌든 시장이 좋으면 좋은 대로 또 반등 나올 때는 이렇게 조금씩 끌고 가면서 수익을 챙기는 것도 맞는데 저는 솔직히 좀 보수적으로 해서 최근에 회원님들께 좀 죄송하지만 좀 타이트하게 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개별적인 판단으로 좀 더 끌고 가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또 끌고 가시면서 좋은 성과가 있기도 있었고 그래서 27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종목이 상한가까지 올라갔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일약품도 상한가 찍고 빠지긴 했지만 우리는 6만 한 400원 이런 부분에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거의 또 20% 이상 거의 상한가 가까이 또 수익을 챙겼었죠. 오늘은 잠잠합니다. 아직은 잠잠합니다. 아직은 좀 잠잠하니까 좀 더 지켜볼 예정이고요. 자, 지금 어쨌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 좀 마지막으로 한번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이라도 편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핸들링이 굉장히 심한 시장이에요. 자, 보시면 등락폭이 굉장히 심한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럴 때는 어떻게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냐. 물론 눌림목을 활용해서 접근하는 건 좋지만 실시간으로 이게 초보자분들이 이렇게 따라가는 건 사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비중을 작게 가져가시고 손절을 조금 더 넓게 잡는 게 좋아요. 비중을 많이 하고 타이트하게 잡기보다도 비중을 적게 하고 조금 뭐 한 마이너스 4, 5%까지 이런 식으로 넓게 잡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대응을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영상 꾸준하게 시청하시면 제가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매 영상마다 거의 언급을 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바라보고 있는 관점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 제가 많이 언급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벌써 엊그제 기준으로 했을 때 17석이었고요. 지금 아마 거의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최종적으로 이제 서비스 품질을 위해서 100분 정도만 한정으로 받고 있는데, 아마 오늘 지금 아직 제가 집계 받은 내용을 전달받지는 못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오늘 아마 바로 좀 이 영상을 보심과 동시에 한번 상담을 요청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유튜브로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뭐 영상 우리 끝나기 전에 항상 또 좋아요도 꼬박꼬박 눌러주시고 하면 저는 그걸로도 만족스럽지만, 이왕이면은 지금 이제 2개월 동안 하락장 뒤에 또 제가 봤을 땐 1월 정도면 또 강한 반등작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오셔가지고 이거 3개월 한번 이용을 해보시면 어쨌든 추후에 뭐 더 연장을 하시던 뭐 다른 전문가한테 또 가시던 이건 상관없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하락장만 맞고 가는 것보다 그래도 반등장까지 좀 소화해내고 가시는 게 낫지 않겠나. 그래서 3개월이라는 시간이 적지 않은 시간이거든요. 근데 3개월 동안 44만원의 금액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뭐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충분히 한번 투자해볼 가치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44만원짜리 주식 하나 내가 사놓는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계좌가 불어가는 거라든지 혹은 여러분들이 더 얻어가는 게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좀 자신있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어쨌든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우리 또 이벤트는 중간중간에 또 진행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벤트를 지금 처음 진행을 하는 거여서 추후에 또 뭐 여러분들 혹시 많이 또 힘들어 하실 것 같거나 이럴 땐 한 번씩 진행을 할 계획이긴 한데, 일단은 당장에 또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한번 연락을 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100분이 거의 다 됐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가입 문의 많이 주시고요. 또 초보 입문자분들도 오셔서 여러 가지 교육 자료들도 좀 받아가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 완전 초보 입문자 단계부터 좀 심화 단계까지 교육 자료들 제가 준비해서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시면 다 여러분들께 되는 겁니다. 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가입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기타 그 밖에 유튜브로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종료 전에 반드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